양도인 입장에서 챙기셔야 할 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우영 진영 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을까요? 요즘 들어 저희 사무실에 권리금 관련 문의가 부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권리금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권리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리금 양수인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말씀드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셔서 꼭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금을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 8.8%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득을 얻은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득을 과세관청에 신고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여 과세관청에서 소득을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부 떼서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해 주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고 8.8%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양수인이 이러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의 최소 3%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포괄량 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량 수도란 인적시설, 물적시설 등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권리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의 포괄량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량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도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받는다면 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5년 동안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인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 입장에서 챙기셔야 할 것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액과 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첫 번째로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권리금가액이 7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권리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자신의 소득 구간에 맞는 세율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의 가액이 7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원천징수로 과세 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고 원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구간의 세율을 판단하여 종합소득 합산신고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의 포괄량 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인과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의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장부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세금 처리를 하기를 원하시고 양도인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하므로 제때 적법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권리금의 세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